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얼마 전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회사 잡아먹었다고 사장 명함까지 파고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며느리 하나 이상한 거 받은 덕분에 이 좁아터진 집에 사람이 6이 산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전화기에 대고 한풀이 하시는데 더는 상종 못하겠다 싶어 저는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저랑 똑같은 며느리 받으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덕담이 어딨나 싶었죠. 그동안 시댁에 들어와 지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만 아시는구나 싶었어요. 시댁 회사에 잡혀 들어가기 전까진 둘 다 사회초년생에 들어간 첫 회사에서 자리 잡아 무탈하게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었죠.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니 월급이 대기업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시작한 회사 생활로 쌓인 연체가 있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죠. 그렇게 나름 평범한 직장인 부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 회사에 갑작스러운 재정난이 찾아왔어요. 거래처를 잃어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회사는 사람들을 권고사직시키려고 했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얘 둘째야, 너 회사 잘렸다며? 아무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지만 아이고 그러길래 진작 내 말을 듣지. 남의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일하니까 잘리기나 하는 거 아니야? 됐다.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회사로 돌아오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와야 했을 거 아니야? 와서 일 배우고 너도 회사 이끌어가는 거 배워야지. 언제까지 남의 돈 받으면서 살래? 남편은 목에 쑥 들어가며 그러더라고요. 아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거지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렸대도 이 정도 경력이면 금방 다른 회사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에도 남자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월급쟁이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남편을 본인 회사로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만하면 반항 오래 했다며 본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며 거절했지만 지금 당장 제 월급으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냐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애들 학비는 대학까지 내주겠다는 제안으로 남편을 설득하시니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한 남편은 회사에서는 낙하산이라고 알려져 보니 아니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것까지 좋게 보셨어요. 본인의 아들이니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욱 날카롭게 평가될 것이라며 피부로 그 평가를 느끼고 성장해 보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느껴봐야 경험이 된다면서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니 속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시댁의 아들 둘 모두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아주머님은 결혼 후 2번인가 보고 얼굴도 못 봤어요. 외국 나가서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들리는 소식으론 엄청나게 고생만 한다 하는데도 절대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때문이었죠. 남편이 돌아간 시아버지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주를 이뤘어요. 직원은 20명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10년 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입사 전부터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원래도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시아버지 반대에도 홀로 나와 시아버지 사업과 관계없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결국엔 시아버지 뜻대로 그 회사로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면은 남편의 형 아주버님을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 정도였으니 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수입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어찌나 강압적이고 본인 생각만 하시는지 저도 솔직히 남편은 시댁 회사에 보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힘들어하는 모습 보며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힘들어했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매일 사람을 상대하고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에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한껏 지친 호기를 하고 있었죠.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끔은 술자리까지 끌려다니며 비위를 맞춰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영업직이 힘든 건 알지만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어요. 남편 혼자 저렇게 두기엔 불안해 보였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시아버님은 아마 저까지 염두에 두고 남편을 부른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셨습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이들 용품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는 직무는 사실상 남편이 하는 일과 비슷했죠. 회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 특별히 영업팀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영업을 하는 직무였거든요. 매일 판매를 위해 거래처를 상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뚫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남편이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눈치채셨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민석이가 회사에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라.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 성격 너도 잘 알잖니?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속만 끓이지. 민석이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회사에 더 일찍 들어와 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나도 힘들고. 애미야, 내가 앓는 소리 좀 해야겠구나.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저러다 부자지간의 의까지 상할까 걱정이네. 게다가 회사 사정이라도 좋으면 괜찮겠지만 이번에 민성이 들어온다고 직원 하나 줄였잖니? 그러니 저 양반도 자꾸 매정하게 저러는 게야? 아무튼 말이다. 이따가 민석이 들어오거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내가 좀 부탁하마 하시며 어머님도 저에게 한숨만 쉬시길래 처음엔 제가 일 관련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건강은 옆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정답은 아니었는지 매일 걱정을 늘어놓는 건 여전했죠. 좀 나중엔 수야 눈치챘어요. 저까지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왔으면 하신다는 거려. 하지만 그 뜻을 눈치챘어도 다니던 회사를 당장 관두고 이직할 수 없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대우도 좋고 연차가 쌓인 만큼 저도 편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며 영업직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육아용품을 파는 것답게 육아 관련된 복지가 좋기도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무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는 얼마 뒤 시댁에서 부르시길래 남편과 갔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자관계가 냉랭하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서로 풀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이 부르자 시아버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자마자 어머님께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무슨 고기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해놨어? 지금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도 알면서 말이야?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월급만 꼬박꼬박 나가는데 무슨 고기까지 꼬박꼬박 구워다 먹여야 하는 건데 나라도 굶어야겠다. 이 하나라도 줄여야지 너희들끼리 먹고 가거라. 나는 속 시끄러워서 밥이든 물이든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이상 그만두는 게 맞다. 더 이상 함께 일을 해봐야 좋을 게 없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이번에도 도망가는 거냐?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나이를 헛먹은 개로구나. 그래, 도망가라. 가서 또 어디 구멍가게에 들어가 몇 년 일하다 잘리겠지. 또 뽑은 덕분에 우리 사업도 문 닫기 직전인데 책임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녀석 같은 애라고.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오더니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남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된 이상 저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서재에 계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도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던 일도 비슷하고 남편 혼자 하는 것보단 저도 옆에서 돕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 자리만 있다면 이번에 옮기겠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시더니 그래, 잘 생각했다 며느라. 그래도 너도 영업 좀 뛰지 않았니? 애 둘 키우면서 한 회사에 오래 붙어 있기가 힘든데 내가 너 회사 다니는 거 보면서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마 저 녀석보다 며느리 네가 더 알차게 잘할 거야? 우리 회사야 얼마든지 환영이지.
쟤야 이제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죽을 상으로 하고 다니는데 내가 옆에서 잘 좀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도 그 회사에선 성적 좀 내서 괜찮은 대우받으면서 다녔던 거 아니니 하시며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데 사실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 보였어요. 방금 전에 화내시던 모습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리고는 저도 주방으로 나와 남편과 식사했고요. 어머님께도 회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보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함께 일해도 괜찮겠지. 너희들 마음 편한 대로 하거라. 내가 뭐라고 나는 그저 뒤에서 응원밖에 더 하겠니 하시며 얼마 전까지 저희 남편 힘들다고 엄청나게 연락하시던 그 분위기랑도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참 특이하다 싶었죠. 회사에 말씀드린 다음날 바로 회사에 퇴사 의지를 밝히고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퇴사 후 바로 직후부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확실히 같은 직무여도 아이템이나 사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 공부하며 알아갈 것들이 많더군요. 거래처들 성격도 달라 적응하는 데만 온 힘을 쏟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이 있었던 육아용품 판매업체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치원이나 아이들 학원에도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분류의 거래처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연락을 드렸고 반갑게 인사하던 사장님과 말을 나눠보니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오는 곳이니 아이들에게 무해하고 디자인도 좋은 장판이나 벽지 업체는 없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건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쓰는 마루바닥과 자재 쪽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 거래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쪽에서도 나름 유명한 업체 사장님과 뜻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게 됐어요. 그 후 남편과 둘이 이리저리 발품을 팔며 업체를 알아보니 이렇게 활발하게 이쪽 업체를 뚫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저희 회사가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알게 된 업계 사장님들에게 괜찮은 생산업체도 소개받고 연출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생산업체들과 거래를 성사시킨 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뚫고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까지 개설하여 사업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회사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말이다. 미국 가 있는 큰애 최근에 연락한 적은 있니? 아무리 멀리 지낸다 해도 형님 동서지간이잖아. 소식 들은 건 없어 하시며 뜬금없이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형님에게 연락할 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너는 가만 보면 일머리는 참 좋은데 가정적인 면에선 늘상 하나씩 부족한 것 같네. 사업도 돌아섰고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지. 어떻게 남처럼 뚝 끊고 지낼 수가 있어? 내가 몇 달 전에 듣기로는 우리 민수네 가게가 몇 달째 문을 닫고 지낸다던데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연락하면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가서 일이나 봐라. 집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이번에도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계속 고민하시길래 제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머니, 만약에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셔도 하시던 분야랑 아예 다른데 들어오실까요? 아버님이랑도 안 맞는다고 외국으로 나가셨던 분인데요.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 집 장남인데 미국이 애들 학비도 비싸고 연고도 없는 가족들이 지내기엔 외롭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거지.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머쓱하겠니? 그리고 첫째는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일이든 적응 금방 한다. 둘째보다 성격도 능글맞아서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흘려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매번 싸웠던 첫째지만 들어오면 좋아하실 거다. 이제 어쩌면 안 싸울 수도 있어. 그렇게 오랜만에 아주버님 소식을 듣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중
회사의 매출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회사 창립 이래 매출 첫 10억을 달성한 날이었어요. 회사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몇 년간 묵인하던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강압적인 사업 방식이 싫다며 미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두 분은 만나면 늘 싸우고 마찰이 있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평화롭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젠 절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시아버님께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본인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돌아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국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들어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저 큰아들인 아주버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기쁘신 건지 외국에 나가 있던 아주버님을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제야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는 단 3일 만에 아주버님이 회사에 왔어요. 아니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행기만 타도 반나절인데 이미 진작에 한국 들어와 대기하고 있던 건지 아주 순식간에 회사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참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요. 묘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일단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을 보니 명품에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족이 돼 보이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손목에 번쩍거리는 시계도 눈에 들어왔고요. 무슨 첫날부터 저렇게 바리바리 꾸미고 왔나 싶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남이 돌아왔으니 회사를 물려줘도 되겠다고요. 당시 남편은 외근 중이었는데 저는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내가 이러려고 다니던 직장까지 던지고 온 게 아닌데 밖에 있는 남편은 또 얼마나 열이 받을까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싱글벙글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죠. 제가 회사를 옮겨봤을 때도 매출을 그리 많이 찍을 때도 웃지 않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어머님 책상으로 찾아갔죠. 어머님 이렇게 언제 정해진 건가요? 저희 남편도 알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아주머님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아빠 이 날씨에 나가서 외근 중인데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남편은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들어오긴 했어. 근데 뭐 남도 아니고 가족이 다 모이는 건데 미리 알고 나중에 알고 뭐가 중요하니 이제 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일이냐고 남편이 그동안 어떤 맘고생을 하며 버텼는데 너무 가볍게 결정하신 거 아니냐 했더니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장남이 동생 밑에서 일을 하라는 거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너도 아이 키우면서 다 할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남편 핑계대지 말고 네가 서운하다고 하는 소리잖아. 지금 우리 둘째가 얼마나 속이 깊고 착한데 괜히 중간에서 분란 만들지 말고 첫째랑 큰며느리에게 잘 알려줘라. 한국으로 귀국한 아주머님의 모습은 정말 거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거만함을 만든 것 같았죠. 예전에 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형님 또한 기분이 좋으신지 실실 웃으며 저희 보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하는데 제가 저 꼴 보려고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회사를 일으켰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족을 맞이하는 시부모님의 행동에도 귀가 찼어요. 생전 저희 애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한 적 없던 두 분이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라며 눈을 못 떼며 온갖 선물들을 주셨고 그리고 밥 한 술 뜨면 계속해서 반찬을 올려주시고 형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면서 귀한 손님 대우를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두 분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사장 자리만 보고 귀국한 것인지 오자마자 시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만 하셨죠. 언제부터 사장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지, 돈과 회사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등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리와 돈에만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도 않으셨는지 시아버지는 그저 큰아들이 돌아와 든든하다며 좋아하시기만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던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속에서 열이 나 잠도 안 오고 매일을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또한 매일 밤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했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모두를 불러들인 시아버님은 한 번 더 저희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가족 사업이니 온 가족에게 직책을 달아주겠다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역시나 사장 자리에 들어갔고 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는 형님은 저보다 높은 직책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고 이사직을 하게 하다니요.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결점이었죠. 그래놓고 저랑 남편은 변함없이 예전과 같은 부장 차장 직책을 주셨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돈이나 벌어오라는 거였죠. 시어머님은 옆에서 예전처럼 앞으로도 싹싹하게 잘 부탁한다며 속도 모르고 웃으셨습니다. 아니, 속으로 비웃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과음한 상태로 술에 떡이 되어 돌아왔고 저 또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도 아닌 가족에게서 얻은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 감도 안 왔죠.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주머니 한국 돌아오신 뒤로 그동안 못해주신 것들이랑 같이 못 있었던 시간 생각나서 애틋하신 건 알아요? 그래도 요즘 저희 너무 서운해요. 아주버님이 아버님 강압적인 거 싫다며 외국으로 나가셨을 때 옆에서 챙기고 회사까지 들어가 도와드린 건 저인데 단 한 번도 그 정도로 살가우셨던 적 없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 애들까지 눈치 볼 정도로 한쪽만 챙기시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요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서운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랬냐? 아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래도 어쩌겠니? 나가 살던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첫째잖니 너희가 좀 이해해라. 너희도 첫째가 더 애틋한 자식인 건 이해할 거 아니니? 응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쓰마. 아버지께도 말씀드릴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는 그렇다 쳐도 내 남편 속상한 건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죠. 어머님은 귀찮으신 듯 자꾸 징징거리는 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나가서 회사를 차리던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연연할 거면 그러라며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제가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나요? 그리고 며칠 뒤 가족이 모두 모인 기념으로 다녀온 성묘에서 저흰 더 이상 가족 사업에 도움이 될 생각이 없어 회사를 나오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 처음 보는 자동차를 타고 왔더군요. 형님 역시 처음 보는 가방을 들고 왔고요. 제가 자동차를 유심히 보고 서 있자 아주버님이 제 옆에 와서 쓱 웃으며 재수씨 이거 제 차 아니에요? 그 회사 이름으로 법인차 아시죠? 법인 명의로 뽑은 거예요. 우리 재수씨가 거래처를 많이 늘려주셔서 제가 이곳저곳 다니느라 너무 바쁜데 이 자동차라도 좋아요. 남들이 우리 회사 없인 여기지도 않을 거고 제가 좋자고 뽑은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서운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코웃음을 치며 당신이 회사 사장인데 회사 차가 당신 차지 그게 그거 아니야 뭐하러 직원 눈치를 그렇게 봐 그러면서 제 앞에서 직원 어쩌고 하며 내를 깔며 보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사장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자동차 뽑은 거라니 앞으로 회사 미래가 너무 뻔했죠. 바로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보여드렸던 저희 부부의 노력은 매번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과 자식의 차별을 두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 저희에게 넘기시는 모습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노발대발하며 투정 부리지 말라고 화내시던 아버님과 본인이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한숨만 쉬시는 어머님은 벼랑간 큰아들도 돌아왔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며 저희 부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그래서 갈 곳은 있고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괜히 말실수하지 말고 생각 잘하거라. 우리야 직원 뽑으면 그만이다 쳐도 그러다 직원 받아버리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요즘 세상은 사람 뽑는 것보다 자르는 게 어려워.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둘 다 나가면 애들은 어찌 키우려고 그래 나중에 도와달란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이야기한 거야. 알았지 어머님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동안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며 했던 고생은 무엇이었나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나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까우니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만의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운 좋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나 따냈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 제가 회사를 나와 따로 사업 차렸다는 소식이 이리저리 전해졌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자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이제 마음에 드니 성에 차는 거야?
집안 분위기 가루 만들어 놓고 회사는 회사대로 잘 나가던 회사 발목 잡고 우리 둘째가 성심이 바른 아이라 그런 생각하지도 못할 텐데 분명 네가 또 옆에서 흔들었겠지. 밖에 나가서 따로 차리니 속이 편해. 아주 돈방석에 앉을 것 같고 그런 거야 하며 속 뒤집는 소리를 하시길래 네 어머님 저 속이 아주 편하네요. 시댁 회사가 잘 나갔던 건 저랑 남편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인정 못하겠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째요? 발목 잡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최근에 월급으로 1,000만 원씩 가져가셨던데요. 그런 눈먼 돈 들어갈 일 없으니 저는요. 돈 버는 거 걱정도 안 해요.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님 회사 아니 아주버님 회사 걱정이나 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회사에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아무래도 따로 나가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게 맞긴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서 이곳저곳에 연락을 돌려보기 시작했죠. 사장님들이야 저희와 친분이 두텁다고 해도 거래처를 쉽게 옮기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번에 아주버님도 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어찌나 거만하게 사람들을 상대했는지 납품 단가까지 올려받겠다며 흔드는 통에 화가 단단히 나 있던 거래처 사람들이 모두 저희 부부의 회사로 넘어와 다시 저와 거래를 하게 되었죠. 회사를 보고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저와 제 남편만 보고 거래를 해온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 때문이라도 무조건 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사무실에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아주머니도 함께 온 것 같지만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마보이 말고 파파보이 같아 보였네요. 아버님은 들어오자마자 제 남편에게 호통을 치시며 가족끼리 어찌 이렇게 지낼 수 있냐며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는 걸로 모자라 이젠 거래처까지 다 뺏어 먹냐고 이게 형제 사이에서 뭐 하는 짓이냐 소리치시는데 아버님의 그 목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예전 그 시댁에서 저녁 먹던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도 남편이 위축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호통을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희 비열한 짓 한 적 없어요. 그동안 인정 안 하시던 저희 능력이 이겁니다. 그 거래처들 저희 부부가 전부 뚫고 거래 진행했던 곳이에요. 그분들은 회사가 아니라 저희만 믿고 거래를 이어오셨으니 당연하게 사람 따라 이동하시는 거고요. 회사가 잘나서 매출이 잘 나왔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저 그 매출 만들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매출 오른 건 아시면서 그 이유를 못 찾으시면 안 되죠. 아버지 사업가시잖아요. 그것도 안 보시고 무작정 형을 사장 안 치신 것도 매번 옆에서 도움이 됐던 저희를 모른 척 하신 것도 왜 잘못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피부로 느껴보세요. 저도 더 이상 아버지 무섭지 않습니다. 거래처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다음번에 찾아가 너희가 거래처를 다 빼앗은 짓을 하면서 양심이 있는 애들이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거다. 그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따지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큰 소리 치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본인 가족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죠. 그렇게 하나둘 남아있던 거래처까지 빠지기 시작하자 시아버지와 아주머님이 다시 찾아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그 다음 방문할 때부턴 양손엔 온갖 먹을 것을 들며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본인 잘못했다며 제발 다시 돌아와라고 직책이며 직무며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애들에게 못해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쓰이니 가족끼리 식사하자고 하셨죠. 이번에도 끝까지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나는 회사 일은 모른다. 그저 우리 가족이 얼마 전에 어렵게 다 모였는데 이렇게 또 흩어지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니? 우리 손주들도 크는 애들은 말이 안 통해서 말이야. 이제 그만 화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구나. 내가 더 잘해줄게. 얼마 전까지는 회사에서 딱 붙어 지냈는데 요즘은 얼굴도 보고 싶고 내가 그러네. 그래서 저도 회사 이야기는 절대 안 꺼냈죠. 어머님 저도 다 이해해요. 원망까지 하지 않아요. 큰아들 그렇게 챙기시고 그러는 거
저도 아이 낳아서 키우지만 다들 자기만의 양육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어머님 자식 교육에 대해 지적하고 그러겠어요? 아주버님 많이 챙기셨잖아요. 그럼 그냥 앞으로도 아주머니만 챙겨주세요. 저희 부부는 알아서 서로 챙기며 지낼게요. 어머님에게 그런 기대에 가족의 따뜻함 이런 건 애시당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억지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젠 저 찾지 마시고 회사에 형님 있으니깐 형님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술을 꽉 다무시더니 그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시댁 회사 사정이 엄청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옮겨오는 거래처 이야기 들어보면 대충 알거든요. 시댁 회사 이야기를 하며 아주버님 말이 많았는데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 집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차만 비싼 거 타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저희 사무실로 또다시 찾아와 이젠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부모님과 형부부에게 이제 더 이상 그쪽 가족은 필요 없다며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랑 싸우던 형이지만 늘 자신과 차별하던 그 모습에 질렸다고요. 형이 본인보다 뛰어난 건 없지만 첫째라고 대우받았던 것을 모르지 않았다고 털어놨어요. 본인은 타고난 기질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을 잘했을 뿐이지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시부모님은 마지막에 털어놓은 남편의 진심에 본인들의 잘못을 비셨지만 마지막 진심을 털어놓은 것은 연을 끊자는 이야기였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장직을 저보고 하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거래처 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테니 예전처럼 부장직함이면 괜찮다며 웃길래 사장은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하냐며 묻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누가 사장님 그러면 자꾸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서 그래 사장이란 소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왠지 내가 사장 되면 아버지나 형처럼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 그냥 당신이 해줘. 나는 부장할게. 부장 소리가 듣기도 좋고 편하더라. 이번에 명함도 다시 파자. 당신 사장 명함은 내가 직접 멋진 걸로 맞춰줄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옆에서 지켜본 세월이 몇 년인데 알겠다고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억울하면 나가서 사정하라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셨는데 덕분에 제가 사장 직함도 알아보고 참 신기하네요. 시댁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도와주거나 직원으로 뽑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이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네 가족은 시댁에 들어가 지낸다던데 미국에서 살던 생활과 한국에서 합가 생활이 많이 다르겠지만 뭐 명품백 바라보며 잘 참겠죠. 그거 하나 보고 한국 들어온 형님이니까요. 사람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함께 사업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도 앞으로 절대 안 할 거고요. 제 아이들에게도 절대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